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도시계획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7명과 관련 부서 부서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워킹그룹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개발 사업 대상 부지인 역전 근린공원은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워킹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발 방식을 수립할 것이라며 수기를 거듭해 현실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에는 경기도 의원들을 만나 3년 차에 접어든 도의회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주시 경기도 의원이죠. 이영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3년이 어떻게 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고 앞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2년 월드컵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총 8골이 있었는데 후반부에 6골이 후반부에 터졌습니다. 후반에 강한 이영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초를 떠나서 현장에서 현장을 가봤을 때 충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널목이에요. 근데 옛 관행상 안 된다라고 철도공단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우리 양주시는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이 철도 건널목을 유인하면 매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 부담으로 좀 우리 양주시에서도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보자. 이 문제를 철도공단에 한번 전달해보자. 그래서 투쟁을 했습니다. 무기한 그 천막 농성을 통해서 투쟁을 했고, 철도공단이 귀를 기울여줘서 철도 그 일령 우리 교외선 건널목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가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 양주시 세수를 좀 예산을 절감하는 아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라고 봅니다. 수도권. 그래서 교통 체계만큼은 일원화되어야 한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이 교통 체계가 다 이원화돼 있어서 이거 문제다. 경기에는 경기 패스, 서울에는 기후동행 카드, 인천에는 아이패스인가요? 다 이 패스 카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장님께서 주도해서 수도권 교통공사를 좀 만들어서 이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좀 해달라. 일원화하는데 좀 힘써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양주 시민 여러분, 헬로 비전 TV 시청자 여러분,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장 출렁다리인 포천 한탄강 Y형 출렁다리가 국제교량구조공학회 우수 구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회원을 보유한 국제교량구조공학회는 지난 9월 한국과 스페인, 중국 등 5개 국가 구조물을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한국을 대표해 이름을 올린 포천 한탄강 Y형 출렁다리가 10일 스위스에서 열린 학회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배경은 포천시장은 출렁다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과 경기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 974만 5천여 톤입니다. 이 중 43.68%인 425만 7천여 톤이 경기도에서 반입됐습니다. 서울은 36.94%인 360만여 톤입니다. 반면 인천 10개 군구에서 반입한 폐기물은 19.37%인 188만 8천여 톤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종량제 폐기물을 하루 190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각종 폐기물 감축을 추진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하루 136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그동안 공공 처리했던 폐기물을 자체 처리로 전환하고 장례식장과 야구장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인천시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역 학교 급식 축산물 가공 유통 판매업소 30곳과 김치, 참기름,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이 중 한 곳은 냉동육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또 지역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 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김포시와 안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는데요. 미신고 영업 행위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는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기도 연천구는 생활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과 전철 1호선 등 지난해 개통한 교통망과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초부터 발급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길라이브 권석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연천군의 인구는 4만 894명. 1995년 5만 4,800명이던 인구는 30년 동안 25% 정도 줄었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가평군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지난해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수도권 1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한층 가까워진 연천군. 올해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천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매표소에 비치된 QR코드에 대자 20% 할인권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연천구는 관광 주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업 등 여행 편의 시설 16곳의 이용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주민증을 통해서 외집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할인을 받으시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인 폭포도 왔었고요. 오토 캠핑장도 갔었는데 광범위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연천군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10만 7천여 명.
시행 10개월 만에 연천군 전체 인구의 2배 정도가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발급자가 늘고 있는데 연천군은 이들 가운데 30%가량이 실제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인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이 생활 인구를 확장시켜서 이분들이 종래적으로는 연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연천군 인구를 늘려나가는 그런 인구 증대 효과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연천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리해진 교통과 천혜의 자연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 15일부터 4개월 동안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특히 올해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식료품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늘렸는데요. 노숙인 관리 인력이나 순찰 횟수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수송 대책과 제설 대책, 안전 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사고와 재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도지사는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고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나섰습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유재홍, 이행숙 등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인천시당은 사법부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이 대표가 결백하고 무죄라고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에게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생중계한 사례가 있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 형사부가 관련 법익들을 종합 고려해 오늘 15일 예정된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김동규 의원이 낸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 교육 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간병인 자격 관리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